여러분, 혹부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신분의 벽을 넘나든 한 쌍의 남녀가 남긴 애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기생과 과거 급제를 꿈꾸던 가난한 선비가 만나 벌어지는 운명적인 만남.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이야기 출발! 조선 중종시대 한양 최고의 기생월양과 가난하지만 학문의 뜻이 있던 선비 이덕수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그들이 남긴 애틋한 사랑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양의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 이덕수는 책을 안고 종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 과거에 몇 번이나 낙방한 그는 이번만큼은 꼭 급제하리라 다짐하며 날마다 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서점가를 지나던 덕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기방가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선율이 너무나 애절하고 구슬퍼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덕수는 평생 잊지 못할 운명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기방 취월로의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에 붉은 댕기를 맨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달빛 아래 핀 백합꽃처럼 고고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기생 월양이었죠. 어머, 이 늦은 시간에 웬 선비님께서. 죄송합니다. 지나가다 들린 가야금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발걸음을 멈췄을 뿐입니다. 월양은 덕수의 정중한 말투와 맑은 눈빛에서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보통의 기방 손님들은 술에 취해 버릇없이 굴거나 돈자랑을 하기 바빴는데 이 선비는 달랐던 것이죠. 선비님께서 음료를 아십니까?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어릴 적 어머님께 배웠는데 방금 들은 곡은 아리랑 변주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양의 눈이 번쩍 밝아졌습니다. 자신이 연주한 곡을 정확히 맞힌 사람은 덕수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잠깐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인 자신이 기방에 들어갈 형편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과거 준비에 방해가 될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월양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수 그럼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양은 덕수에게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수의 학식과 인품에 감탄한 월양은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어갔죠. 선비님은 어떤 공부를 하십니까? 주로 경사와 시문을 공부합니다. 언젠가는 벼슬을 얻어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뜻이십니다. 저 같은 천한 몸이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람은 신분으로 귀천이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월양 낭자께서는 학식도 깊으시고 예술에도 조예가 깊으시니 저보다 훨씬 고귀한 분이십니다. 월양은 덕수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성들 중 자신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 후로 덕수는 날마다 취월루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월양의 가야금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녀와의 대화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읊고 음악을 논하며 세상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점점 가까워져 갔죠. 어느 날 밤 월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월양 낭자, 저는 낭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신분 차이를 생각하면 저도 선비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통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선비와 기생의 사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친구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덕수야, 정신 차려라. 과거 공부는 언제 하고 기방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느냐? 기생과 사랑한다고?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냥 한때의 정분일 뿐이다. 하지만 덕수의 마음은 이미 월양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월양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다른 손님들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다른 손님들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취월루의 기방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무슨 처지인지 모르느냐? 월양은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를 향한 마음만은 어쩔 수 없었죠.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덕수는 가을 과거를 준비해야 했지만 월양 생각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월양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양의 유력한 상인 김대감이 월양을 지목하며 후실로 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김대감은 취월루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며 월양을 데려가려 했죠. 어머니,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 그까짓 것이 밥 먹여주냐? 김대감님은 너를 정실부인 다음가는 대접을 해주신다는데.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기방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돈이 우선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덕수는 급하게 취월루로 달려갔습니다. 월양아, 나와 함께 도망가자. 한양을 떠나 어디든 갈 수 있다. 선비님, 저 때문에 선비님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셔서 훌륭한 관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김대감의 압력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취월루 주변에는 그의 하인들이 지키고 서기 시작했고 월양은 사실상 감금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덕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죠. 그렇다. 관가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당시 조선에는 양민이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막는 법이 있었습니다. 월양이 비록 기생이지만 본래는 양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죠. 덕수는 한성부에 가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대감님, 월양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한성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싫다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 여자와 무슨 관계냐? 저는 월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비가 기생과 사랑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선비와 기생의 사랑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그냥 한때의 정분일 뿐이다. 하지만 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관가를 찾아가며 월양의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죠. 마침내 한성부에서 조사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돈을 뿌리며 일을 무마시키려 했죠. 나레이션.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양이 덕수에게 급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비님, 내일 아침 저는 김대감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한강 나루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덕수는 편지를 받고 곧장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한강 나루터에서 월양이 기다리고 있었죠. 선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도망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선비님,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월양은 품에서 붉은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로 글자를 썼죠. 이 세상에서는 함께할 수 없지만 저승에서라도 선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며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선비님도 여기에 맹세를 써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덕수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피로 붉은 비단에 글자를 썼습니다. 붉은 비단에 맹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리라. 이승에서 맺어지지 못한 인연, 저승에서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두 사람은 붉은 비단을 반으로 나누어 하나씩 간직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양아, 나도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월양은 김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죠. 덕수는 월양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린 것이죠. 전하, 신분의 차이는 있으나 진정한 사랑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월양과 신의 사랑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지만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사랑조차 막는 높은 벽이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양이 김대감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마지막 편지를 남겼죠. 사랑하는 선비님께, 저는 선비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살 수 없습니다. 먼저 저승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붉은 비단의 맹세를 잊지 마세요. 이 소식을 들은 덕수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는 월양의 무덤 앞에서 며칠 밤을 치새웠죠. 월양아,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 후 덕수는 과거 공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는 전국을 떠돌며 월양을 그리워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한강 물이 마를 때까지, 남산이 무너질 때까지 그대를 향한 이 마음 변하지 않으리라. 덕수는 평생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월양만을 그리워하며 살았죠. 그로부터 10년 후 덕수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수의 무덤에서 월양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길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두 사람의 사랑이 죽어서도 이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간직했던 붉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색깔이 바래지 않고 마치 방금 쓴 것처럼 선명했다고 전해집니다. 후에 이 이야기는 한양 전체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젊은 남녀들은 덕수와 월양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의 표본으로 여겼죠. 조선시대의 문헌에 따르면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사랑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그 시대, 덕수와 월양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한강 근처에서는 가끔 아름다운 남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덕수와 월양의 영혼이라고 믿고 있죠. 붉은 비단에 새겨진 그들의 맹세처럼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조선시대 선비와 기생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나든 그들의 사랑이 비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그 진정성만은 후세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옛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